A부터 Z까지 설계해주는 이 시대에 사람이 운영하는 공간에서 책을 건넨다는 의미가 뭘까? 저는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김차경 사서라고 하고요. 서점에 관련된 강의인데 왜 도서관 사서가 왔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안 하시겠죠? 책으로 같이 말을 건넨다는 공통점이 있으니 다른 업종의 다른 업계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건네고 있을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이나 아니면 지금 녹화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AI로 책을 검색해 보시거나 추천을 받아서 직접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좀 궁금해요. 아직 안 계세요? 저희도 사실 AI에게 추천을 받아서 책을 많이 읽지는 않는데 최근에 제가 생성형 AI에 관심이 생겨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서 AI가 있더라고요. 책을 추천해준다. 도서관에선 조용히 해라 라고 안내문이 나와 있길래 제가 이렇게 질문 몇 가지를 해봤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모든 알고리즘이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A부터 Z까지 설계해주는 이 시대에 사람이 운영하는 공간에서 책을 건넨다는 의미가 뭘까 이런 고민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느티나무 도서관을 살짝 소개하고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책으로 말을 건네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거창하게 사서의 북 레시피라는 말을 조금 썼는데요. 도서관에서는 큐레이션이라는 말 대신에 컬렉션이라는 말을 써요. 컬렉션이 도서관학 용어라서 저는 좀 편하게 컬렉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컬렉션이 그냥 장서의 집합이라는 용어인데 큐레이션보다 컬렉션을 먼저 막 이렇게 도서관에서 쓰던 와중에 큐레이션 붐이 일어나서 저희가 우리 그러면 컬렉션이라는 말을 계속 쓸까? 우리도 큐레이션이라고 말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뚝심 있게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느티나무 도서관에 대해 들어보셨거나 방문해 보신 분 계세요? 네, 다행입니다. 소개할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선 도서관 소개부터 좀 드리고요. 도서관 사서들이 책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책을 고르면서 하나하나 컬렉션을 만들어가는 과정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요. 이 만들어진 컬렉션이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나가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곤 하는데요. 그 예시를 몇 가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느티나무 도서관이 책으로 삶의 말을 걸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요. 좀 도서관에 오면 물음표를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사실 도서관의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느티나무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공공도서관이고요. 도서관 운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립입니다. 책이나 도서관이 교양이나 여가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깝습니다. 삶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의 실마리를 찾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북돋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라는 포부로 2000년부터 도서관을 운영해왔고요. 올해로 2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신문이나 뭐 뉴스 자주 보세요? 매일매일 보신 편인가요? 네, 되게 신문면이나 핸드폰, 스마트폰에 이렇게 뉴스면 보면 하루하루 너무 많은 게 빨리빨리 달라지고 그냥 3일 정도 뉴스를 쉬었는데 다음에 다시 접속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되게 쉽게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가 이전과는 비할 바 없이 빠른데 그리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그게 저희 삶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은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왜 도서관은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좀 도서관 사서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느티나무 도서관은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또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책과 도서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의 실마리를 좀 찾도록 도서관이 돕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번 북돋아보자라는 조금 어렵고 추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의 예시들을 조금 담아왔습니다. 느티나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사실 책을 건네려면 우선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을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활동이. 그래서 책을 어떻게 모을까 고민하실 때 힌트를 얻으실 수 있도록 느티나무의 방법을 좀 정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제 서점을 창업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 혹은 서가를 어떻게 채우는지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텐데 그 고민의 전제에는 모든 책을 다 살 수 없고 제한된 서가에 어떤 책을 꽂아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 고민이 먼저 있을 텐데 느티나무 도서관은 다른 공공도서관에 비해서도 장서 수용량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도 막 꽉 차서 책꽂이가 터질 것 같은데 그래서 23년 동안 정말 고르고 골라서 책을 채워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권 한 권은 살펴보면서 사게 되더라고요. 그걸 계속해서 23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어떤 책은 좀 나올 때마다 약간 이 분야는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 출판사에서는 이런 과학 분야에 좀 강점을 둬서 출판하고 근데 다른 출판사에서 이제 신생 출판사 여기가 좀 치고 올라온다 이런 출판 흐름을 같이 좀 볼 수도 있고 각 주제별로 뭐 예를 들면 비문학에서는 이런 점을 중심으로 보자. 문학책 중에서도 일본 문학은 이런 걸 중심으로 보자 하는 기준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걸 느티나무 도서관에서는 장서 지침이라고 부르는데요. 살짝 거창할 수 있지만 좀 사서들이 계속 쌓아온 팁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의 출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책을 수집하고 소장할 수는 없으니 골라야 한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책을 고를까예요. 좋은 책의 기준부터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책의 기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좀 공들이지 않은 자료, 어떤 한 이슈에 대해서 좀 편승해서 여러 책을 막 낼 때 그러면 그런 책들을 좀 살펴보고 계속 좀 걸러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낱낱이 자료,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떻고 저 책은 이렇고 하면서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파악에 좀 중심을 둡니다. 그리고 사서들은 사실 도서관이 뭐 답을 같이 찾는 곳이라고 하면 꼭 올바른 답을 제공해야 될 것 같다는 부담이 있는데요. 그런 부담은 내려놓고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해서 제공하고 만약 틀린다면 그것도 정정해서 서가가 살아 숨쉬도록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지침이 좀 많이 쌓여 있고요. 그래서 서가가 좀 유연하고 섬세하게 이렇게 호흡하듯이 이런 느낌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되는 서가는 서가가 정말 한 칸? 한 5단 있는 작은 서가여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갈 때마다 서점에 들러서 그 서가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서점에는 정말 서가 하나에 모든 세상이 담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저도 되게 자극을 받는데요. 여러분이 만들어갈 서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을 파악하는 일이 혼자서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느티나무 도서관 사서들은 지금 한 14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매주 수서회의라는 걸 합니다. 수서회의라는 게 책을 고르는 회의인데요.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거창하고요.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거르지 않는 23해 동안
매주 꼬박꼬박 해왔던 자료를 보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어떻게 열리게 되냐면요. 우선 책을 고를 때 비문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그림책 종류도 있고 만화책 같은 다른 다양한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걸 사서가 한 명씩 한 분야를 맡아서 가져가고요. 그 사서는 매일매일 이제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 어떤 책이 신간으로 들어왔는지를 살펴봐요. 그러니까 맨날 한 30권씩만 봐도 1년에 몇 권이에요. 그렇게 매일 살펴보는 책들 중에서 한 권씩 골라서 수서회의에 가져와 이 출판사에 대해 알아보니까 이렇더라. 이 저자는 주로 이런 분야의 책을 내더라 하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고요. 궁금한 분야의 책도 같이 가져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좀 내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꼭 사겠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이 책을 살지 말지 고민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때가 제일 사서들이나 혹은 책을 고르는 사람의 안목이 성장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책을 살펴보실 때 이 책이 왜 내 서가에 있어야 할까? 약간 망설여지는 시기가 있으면 왜 그런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나 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에서 좀 같이 풀어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서회의에서 쌓였던 시시콜콜한 기록을 좀 가져와 봤어요. 저희는 알라딘 온라인 서점의 마이리스트라는 걸 운영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사서들이 미리 이렇게 눈에 띈 책을 한 권씩 넣어두고는 합니다. 어떤 사서는 그 우화라는 그림책과 나의 빨간 공이라는 그림책이 눈에 띈다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같이 넣어놨어요. 이런 코멘트를 계속 쌓아오면 다음번에 컬렉션이나 큐레이션을 할 때 되게 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이 주제에 그 책이 있었는데 뭐더라 하면서 간지럽거든요. 그때 이 서점에 있는 내가 쌓은 기록들을 보면은 되게 한 번에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모으실 때 어떤 형식이든 기록을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방금은 그림책이었고 그림책을 볼 때 저희는 약간 그린이와 글쓴이를 좀 구별해서 일러스트 색감은 어떤지 글작가와 그림 작가의 합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비문학 중에서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저자 이력이나 그 시기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좀 더 중심으로 살펴요. 하나 예를 들면은 혹시 요즘 애들이라는 책 아세요? 그 작가가 2021년에 재택근무에 관한 책을 냈어요. 원서로. 근데 얼마 전에 그 책이 번역돼서 한국에 소개가 됐어요. 지금은 재택근무를 다시 철회하는 시기잖아요. 모든 대기업들이 다 돌아서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왜 재택근무에 관한 에세이를 이 출판사에서 냈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우선 수서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좀 지금 이 시기에 사람들한테 적절한 질문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책을 살펴보는 편이고요. 문학 같은 경우가 제일 어렵은데 그 작가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취향을 타기 쉬운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냥 마음껏 사심대로 수서해보자 할 때도 있고 뭐 히가시노 게이고랄지 굉장히 유명하고 몇 달에 한 권씩 책을 출간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같은 경우에는 좀 불어 천천히 구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처 공공도서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 거기에 가면 한 5권씩 똑같은 책이 있는데 살이 삔 우리가 되게 작은 우리가 사야 할까? 우리는 그러면 조금 더 일반 도서관에서 보기 좀 어려운 책 위주로 사보자 그런 수서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거는 잡지에서 소개하거나 본인이 사서가 좀 눈에 띈 기사에서 소개한 책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이것도 코멘트인데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와 봤어요.
차별과 낯섦을 넘어라는 되게 나와 다른 타인에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부감이나 사회적 차별에 대해 좀 다룬 컬렉션인데요. 그 컬렉션을 다듬어보자. 그런데 내가 읽는 잡지에서 이런 게 있더라 하고 이제 사서가 가져온 예시입니다. 또 이건 레퍼런스 받은 책인데요. 도서관에서 가끔 마을 포럼이라는 행사를 열어요. 그게 어떤 행사냐면 좀 한 주제에 관해서 전문가 패널들 몇 사람을 초대하고 이웃들한테 혹시 이 주제에 관해 고민하시는 거나 질문이 있으세요? 하고 좀 둘러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자리인데요. 몇 달 전에 AI 시대의 일과 삶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어요. 그때 김겨울 작가를 패널로 초대했고 패널에게 이 인공지능 시대의 일과 삶과 어울리는 주제의 자료를 권해주세요. 어떤 게 있나요? 하고 물었더니 이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책을 권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네, 이게 품절이에요, 지금. 그래서 얼른 이제 중고로 사서 넣어놨는데 이렇게 사서들의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도서관의 그물망에서 잡히지 않는 책들을 전문가들 혹은 레퍼런스 패널들이 이렇게 한 구석씩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건넨다는 게 사실 공간에서 말을 건넨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할 텐데요. 사실 도서관에서는 컬렉션의 실마리를 어떻게 발견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실마리를 어떻게 찾냐 하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의 삶이나 대화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공간에서 만난다고 하면 정말 면대면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이미지가 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도서관에서는 수줍어하는 사서들도 있고 수줍음 많은 회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없이 말걸기라는 이 행동을 하는데요. 정말 어떤 공간은 꼭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그 공간에 책 한 권이 있고 옆에 몽당 연필이랑 작은 메모지만 있어도 대화가 계속 오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간 자체의 분위기, 서가의 디스플레이, 아주 작은 그런 넛지 같은 이렇게 쿡 찌르는 센스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느티나무 도서관 사서들이 어떻게 말없이 말을 거냐면요. 비망록이라는 작은 종이를 책 한 권 한 권에 끼워 놓고 있어요. 제가 서점학교 강연을 이번이 3번째인데 그 서점학교에서 제일 나중에 후기를 들려주신 것 중에 이게 가장 현장에서 사용하기 쉬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기 현장에 맞추어서 가져갈 수 있는 포맷인 것 같아서 꼭 소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책에 한 권 넘겨보면 이렇게 표지 바로 옆에 저자와 나 그리고 당신이라는 종이가 있는데요. 책을 읽고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글귀나 키워드, 이 책 안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이렇게 적는 종이에요. 노력 금지라는 책을 보면 키워드를 어떤 분이 행복이라고 잡고 아래에 본인이 느낀 점을 좀 공유를 해주셨고요. 이 책의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종이다 보니까 막 떨어져 나와서 도서관 바닥에서 막 굴러다녀서 주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글귀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 책의 주인을 찾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시도 해둔 적이 있어요. 이 책은 우울증을 다룬 책을 읽고 그쪽에 써두신 거고요. 이렇게 어린이용 비망록도 있어요. 근데 어린이한테는 저자와 나 그리고 당신이라는 말은 정말 외국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책은요 하고 어린이의 시선에서 이 책이 어떤지 설명할 수 있도록 종이를 좀 더 크게 만들고 글씨도 키워서 그림책과 아동용 책에 이런 종이를 끼워 넣고 있고요. 그래서 그림책을 넘겨보면서도 좀 같이 느낌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또 저희 도서관을
자기가 읽은 책을 직접 자리에 꽂아요. 북트럭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되게 귀찮잖아요. 내가 꺼내온 책을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가나다 순대로 맞추는 게. 그래서 약간 반칙처럼 저희가 놓은 게 이 이웃들은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요? 코너인데요. 내가 오늘 반납한 책을 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반납한 것입니다 하고. 근데 이웃들이 이 서가를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가 궁금한 이유가 남들이 지금 무슨 책을 읽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나한텐 별로 관심 없는 분야여도 남들이 이 책이 너무 좋아요 하고 여러 사람이 말하면 관심이 더 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 책들을 좀 모아봐서 이 하나의 컬렉션으로 운영하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바뀌는 디스플레이의 컬렉션인 거죠. 그리고 아까 책에 파묻혀서 낱낱이 자료를 평가하기보다는 좀 사람들의 삶에서 시작해서 자료를 가져가 보자라고 제안했었는데요. 이 이용자의 질문에서 좀 시작하는 컬렉션의 실마리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게 참고 서비스라는 활동인데요.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사소한 궁금증부터 혼자서 해결하기엔 좀 벅찬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을 해주는 건 아니고 해결사도 아니지만 그 질문의 실마리가 될 만한 자료들을 같이 찾는 그런 활동입니다. 레퍼런스라고 하기도 하고 참고 서비스라고 하기도 하는 이 활동이 느티나무 도서관 컬렉션과 굉장히 호응을 이루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예시가 있는지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QR코드를 살짝 이렇게 읽어보실래요? 그럼 사서들이 모아둔 질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네, 한 가지 예시를 우선 가져와 봤어요. 기후 우울증에 대해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인데요. 코로나가 2020년 2월에 이제 굉장히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서 파고들었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호주에서 산불이 엄청 크게 났었어요. 기억이 나세요, 이제? 근데 그때 한 청소년 이용자가 호주에서 난 산불이 그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고 자기가 몇 주 동안 너무너무 우울해서 코로나고 뭐고 그냥 너무너무 신경이 쓰인다. 어떻게 하냐. 그리고 너무 암담한데 그걸 찾아보니까 기후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있더라. 근데 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고 찾을 만한 소스도 없으니 도서관에서 한번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올렸어요. 이 시기에는 기후 우울이나 그런 생태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에 관한 책이 많지는 않았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행동을 촉구하는 종류의 책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사서들이 몇 가지 골라서 책들을 이렇게 권했는데요. 좀 엄중하게 경고하는 책보다는 이렇게 살다 보면 하루하루 살다 보면 세상도 바뀌겠지 하는 살짝 낙관을 담은 자료와 지구를 구하는 1,001가지 방법 같이 좀 경쾌하게 행동할 수 있는 행동주의를 좀 담은 책들을 모아서 안내를 했습니다. 또 20년 이후로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실제로 기후 우울에 관한 책이 국내에 여러 권 소개됐어요. 그래서 사서들이 한 3년의 텀을 가지긴 했지만 이 사람의 질문에 답이 될 만한 책이 지금이라도 나왔으니 지금이라도 추가하자 해서 계속 자료를 좀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가는 자료 자체가 컬렉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요.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공간에 와서 그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는지 그걸 살펴보는 과정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 사람이 이 질문을 왜 할까라는 질문을 계속 스스로 하고 그 사람에게 좀 던져보면 어떤 컬렉션이 이 사람에게 혹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좀 뻗어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깨알 컬렉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좀 공간에 오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면서 그 사람들을 질문해서 출발했다면 사서의 사심에서 출발해서 엮는 컬렉션도 있거든요. 좀 소개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느티나무 도서관은 한 2011년 정도? 그때부터 좀 깨알 컬렉션이라고 아주 작은 큐레이션 서가를 좀 운영했는데요. 이게 사실 몇천 권 정도만 책이 돼도 그 앞에서 압도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뭘 골라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오늘 이 책 한번 보시는 거 어때요? 하고 좀 권할 요량으로 책 몇 가지를 주제별로 이렇게 펼쳐뒀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용자들한테 혹시 관심 있는 작가나 아티스트가 있으면 좀 이 테이블, 빈 테이블에다 좀 놓고 가주세요 하기도 하고 사서들이 자기 일상이랑 좀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면 그 하루를 좀 이 처가는 내가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관련 있는 주제를 좀 꾸미기도 했어요. 예시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고 공유하고 싶은 문득 떠오른 일상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을 골라서 작은 규모로 소소하게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컬렉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옆에서 내 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옆을 살펴볼 때 이런 책이 있으면 집어가고 싶겠지? 할 만한 컬렉션이 엘리베이터 옆 컬렉션이고요. 그 중에 하나 골라왔습니다. 우선 질문이나 사서의 사심에서 어떤 주제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좀 다듬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이후에 컬렉션의 제목을 짓습니다. 그러면 완성이에요. 되게 간단하지요. 이 컬렉션의 이름은 우편함을 열어봐인데요. 태그라는 것은 이 컬렉션을 약간 설명하는 키워드 같은 낱말이에요. 출발, 시작, 응원, 안녕, 쪽지, 마음 같은 키워드를 정했고요. 한 사서가 어떤 사심을 가지게 됐냐면 이 사서가 인턴십을 마치는 도서관에 온 인턴들한테 당신들 앞길을 응원합니다 하고 좀 응원을 보내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좀 인턴들에게 응원이라는 것은 사실 사적인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려면 이 주제를 어떻게 확장시킬까 하다가 사실 멀리 있거나 곧 멀리 떠나게 되는 친구랑 이별할 때 슬프기도 하지만 좀 응원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을 좀 모아서 편지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의 그림책을 찾아보자. 그래서 매체도 좁혔어요. 그냥 문학과 비문학과 그림책, 만화책 같은 수많은 책의 매체에서 그림책 컬렉션으로 줄여보자. 그리고 주제는 넓혔죠. 응원을 보내는 편지 같은 책을 고르자 해서 제목은 편지니까 우편함을 열어보자고 해보자 해서 우편함을 열어봐 응원을 보내두었어 같은 좀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서 완성이 됐고요. 이런 그림책들이 모였어요. 혹시 홈런을 한 번도 쳐보지 못한 너에게 이 그림책 아시는 분? 이 그림책 이제 구하기 살짝 힘든데요.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되게 좋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림책 깨알 컬렉션은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되게 간단하게 전시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젤이랑 이 컬렉션을 설명하는 제목 안내문만 출력해서 같이 두었고요. 이거는 그림책 안에 있는 한 구절들을 이용자들한테 건네는 쪽지 같은, 근데 벽에 붙여두기만 해도 관심이 바로 집중되더라고요. 네. 그 외에도 예술서가 같은 경우에는 책등만 보면 되게 밋밋한데 표지나 안에 사파를 보면 되게 매력적인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만 알기 아쉬운 아티스트
이런 이달의 아티스트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주제나 아티스트를 선정해서 전시를 하기도 했고요. 다른 사서의 사심인데 여성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컬렉션은 왜 없을까?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그날 뚝딱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오늘 아침에 운전하면서 출근하면서 일어나면서 한 고민에 관련된 책 몇 권, 5권씩만 모아봐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굉장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말을 건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울증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라는 우울에 관련된 컬렉션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한참 우울에 관심이 있었을 때 좀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서 찾아본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아보니까 이걸 혼자만 알기는 아쉬워서 한 일주일 정도 도서관 구석에 이렇게 테이블, 아주 동그랗고 작은 테이블에 이런 책도 있습니다 하고 깔아놨어요. 근데 한 일주일 동안 이용자분들이 거의 다 빌려가셨어요. 그건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서가에 우울증 서가를 만들어줬어요.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한번 테이블을 컬렉션을 깔아보고 반응을 살피면서 서가를 유지할지 말지, 책을 채울지 뺄지 이런 걸 고민해가는 과정이 책을 고르는 힘을 엄청나게 길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감동을 주는 만화, 이것도 사심이 없으면 모으기 힘든 그런 주제의 컬렉션이죠. 또 이 세상의 한 구석에라는 컬렉션이 있어요. 어떤 주제일지 제목만 듣고서 좀 짐작이 가세요? 안 가세요? 가세요? 끄덕이신 선생님 어떤 컬렉션인 것 같으세요? 전쟁에 관련된 컬렉션이에요. 이 세상의 한 구석에 전쟁 같은 일상을 살거나 전쟁을 하는 와중에 세상 모퉁이에서 살아가는 좀 작은 존재들을 다룬 컬렉션인데요. 되게 어렵고 추상적인 주제도 이렇게 깨알 컬렉션으로 다룰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인기는 보장은 못해요. 이거는 되게 인기 좋았던 컬렉션인데요. 모험 이야기에서 왜 주인공은 항상 소년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깨알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소녀가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만 모아보자. 근데 좁혀보자. 매체를. 그림책이랑 아동문학 중에서 골라보자 해서 그림책과 아동문학, 그리고 그게 아동문학을 원작으로 한 영화 같은 매체들만 이렇게 솎아냈어요. 그런데 실제로 되게 어린이 이용자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잘 보이진 않는데 아이들은 움직인다라는 컬렉션도 만들었어요. 이건 우리 집이라는 컬렉션인데요. 영화를 같이 상영하는데 주제가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과 청소년의 일상을 다룬 컬렉션 중에서 뭘 하면 좀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자라는 어떤 성장을 표현할 말을 찾아서 이런 컬렉션을 만들기도 했고요. 이 컬렉션에 들어간 자료들은 전부 영화였습니다. 이것도 사서의 사심 중에 하나였는데요. 느티나무 도서관이잖아요. 저희 도서관 생일이 2월 달인데 한 사서가 자축을 하고 싶다면서 도서관을 상징하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등장하는 그림책만 모아보겠다 해서 이런 컬렉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기 관심사랑 맞닿은 컬렉션을 하나씩만 해봐도 되게 다음 길이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5월부터 시작한 따끈따끈한 말 걸기 실험인데요. 요즘에는 뉴스까지 큐레이션 해주는 서비스가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많은 기사와 많은 관점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건데 도서관 사서들이 읽는 기사를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하는 질문을 좀 하면서 사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놓치기 아까운 기사를 선정해서 이용자들한테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서 이름과 그 사서가 추천하는 기사들을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한복판에 이렇게 테이블과 같이 두고 그 기사를 요약하는 한 구절을 같이 새겨두었더니 또 잘 안 읽으시는 주간지까지 다 빌려가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떠세요? 하고 말을 건네는 건 한 사람한테라도 닿으면 장땡인가? 약간 이런 기쁨도 살짝 누리고 있고요. 어떻게 진행할지는 아직 살짝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큐레이션하고 건네는 자료가 꼭 책만은 아니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를 제안하는 게 꼭 사서들만은 아닌데요. 느티나무 도서관에는 신문 스크랩이라는 자원활동이 있어요. 되게 별건 아니지만 엄청난 핵심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자원활동가들이 매주 하루씩 모여서 지역 신문하고 일간지를 읽으면서 자기들 눈에 띈 기사를 오려서 파일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문 스크랩이 처음에는 내 눈에 띈 기사 하나로 시작했다가 사진 보이시죠? 미래기술, 생활 속의 재난, 세월호, 역사교과서, 위안부, 이슬람 중동, 젠더, 청소년, 청년까지 지금은 기후위기랑 미얀마, 전쟁까지 확장이 됐어요. 이용자들이 이런 기사도 더 읽고 싶어요 라고 제안하기도 하고 스크래퍼들이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보면 좋겠어요 하고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12개 정도의 주제로 주제별 기사들을 모으고 있고요. 이 기사들은 컬렉션과 호응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 묶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면 사실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이렇게 봤을 때 월간지가 그 하나의 현상에 대한 관점을 최대한 아우르려고 노력하는 매체잖아요. 그런데 이 스크랩 파일은 그 단위가 1년인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기후에 관련된 일이 뭐가 있었는지 궁금하면 인터넷을 찾아볼 필요가 없이 여기에 와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노다지 자료로 인기가 많은데 고3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자소서를 쓸 때 너무나 유용하다면서 그래서 이렇게 아름아름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서 청소년들의 핫스팟이 되기도 했고요. 사서들이 제안한 의도와는 다르게 어떻게 인기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좀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기후위기에 관련된 컬렉션과 같이 이 스크랩을 보라고 이렇게 말없이 말거는 메모장도 같이 붙여두었고요. 함께 살펴보면 좋을 자료라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크더라고요. 사실 이제 사회를 담는 컬렉션이라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좀 사서의 사심이나 이용자의 질문에서 시작한 일상적인 좀 소소한 재미에 가까운 컬렉션이었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사회를 담는 컬렉션은 좀 사회의 흐름이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담은 서가의 모습인데요. 어떠세요? 이 이미지가 지금 1년치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제일 많이 언급된 주제 이미지를 가져온 거고요. 한 번씩 뉴스 포털이나 그냥 근처에서 지나가면서라도 봤던 이미지이실 것 같아요. 챗 GPT부터 가짜뉴스, 그리고 나이든 백신, 기후위기, 비건 같은 그런 사회 풍경이 좀 책이라는 여과장치를 거쳐서 만들어진 풍경이고요.
이게 서가에 담기면 사회를 담는 컬렉션이 된다는 걸 좀 이미지화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느티나무 도서관이 사회를 담는 컬렉션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세월호인데요. 2015년쯤, 이제 거의 10주기죠. 세월호 1주기를 맞이했을 때 사회 각계각층에서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목소리를 냈었잖아요. 느티나무 도서관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장서로 말을 거는 기관이면 우리는 사회를 장서로 담아보자. 그리고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리고 좀 낯선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을 담은 책들을 모아보자. 해서 사회를 담는 컬렉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도서관은 장서를 통해서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고 또 장서를 통해서 사회의 말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사회를 담는 컬렉션을 2015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고요. 그 예시를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계속하는가부터 시작해서 떠나지 않고 여행하는 법, 나이 듦에 대하여 차별과 낯섦을 넘어 죽음의 자기결정권 같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다양한 질문들을 서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가를 지나치면서 내가 당연하게 잘 안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에 생각보다 낯선 시선이 존재할 수 있구나 하는 좀 낯섦을 감지하도록 계속 북돋는 일을 하고 있고요. 사회를 담는 컬렉션은 개개인의 사적 관심이 자연스럽게 공공적인 관심으로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삶의 말을 건네는 일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건넨다기보다는 두드리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도서관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철학, 역사, 사회과학, 예술 이렇게 10진 분류표가 있죠. 000부터 900까지. 그리고 그 자리에 가야만 관련 책을 찾을 수 있는데 느티나무 도서관의 사회를 담는 컬렉션은 좀 10진 분류 체계에 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넘나들 때 힘이 있다. 그걸 넘나들어 보자. 해서 주제별로 서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같이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이 컬렉션은 결혼하지 않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라는 컬렉션인데 2015년쯤에 미국의 한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 본 컬렉션인데요. 그 이후로는 천천히 생활 동반자법에 대한 논의도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시기의 시대의 변화까지 이 컬렉션을 담기 위해서 사서들이 꾸준히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컬렉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이라는 컬렉션도 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담은 책들의 다양한 분야를 모아봤어요. 사실 느티나무 도서관 컬렉션이 살짝 왜 이렇게 주제와 매체를 넘나들을까 물어보시면 이렇게 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물음표나 질문이 생겨나도 그거를 한 가지 답으로 해소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당장 지금 오염수 방류 문제만 해도 너무나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너무 과학자들만 해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데 나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도서관의 서가와 공간이 이 복잡한 변화를 다 담도록 설계되어 있을까 하면 너무 딱딱하고 이런 말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기엔 좀 그렇지만 도서관이 없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그 변화를 쫓아가는 노력이라도 해보자 하면서 시도했던 게 사회를 담는 컬렉션이고, 그래서 한 주제를 철학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사회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도 접근해보고 예술가의 시선으로도 접근해볼 수 있도록 십진분류를 최대한 넘나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점의 차이나 전문가들에게서도 갈리는 그런 의견 차이는 신문 스크랩이 보완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간지, 일간지, 월간지를 전부 다 합한 관점의 통째로 들어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컬렉션을 좀 운영해보고 있습니다. 세대에 관련된 이야기도 컬렉션으로 다뤄봤고요. 이제 세대 관련된 주제는 사회과학이나 문학 쪽으로 좀 많이 접근하기가 쉬운데 세대에 관련된 언어만 사전으로 다뤄본 책이 있을까 해서 언어 쪽에서도 세대 문제를 접근한 책을 찾아봤고 만화책 중에서도 세대를 되게 넘나들면서 재치 있게 표현한 작품이 많았어요. 그래서 매체도 넘나들어서 만화책이나 그림책, 그래픽 노블까지 좀 정리해서 서가에 담아봤습니다. 사실 컬렉션은 제목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서가 쌓인물, 그러니까 제목과 책 표지와 책 제목과 이미지가 이렇게 조합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정보라는 게 굉장히 힘이 큰데 그 정보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사서들이 제일 머리를 싸매면서 고민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목과 책 표지가 조합돼서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디스플레이를 바꾸거나 제목을 바꾸거나 하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컬렉션이 되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문제에서도 낯섦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두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제목으로 말 거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진 속에 보이는 나는 왜 이 일을 계속하는가라는 컬렉션은 되게 어디에 있어도 사람들이 제일 홀린 듯 다가가는 컬렉션인데요. 사표의 이유라는 책 제목과 같이 있을 때 되게 주말에 눈 밑이 퀭한 직장인이 와서 이렇게 서가를 바로 이끌리듯 다가가는 풍경을 보면 아, 제목과 책 표지가 조합되었을 때 주는 힘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항상 느끼고 있어요. 또 이 컬렉션은 보시면 당장 다가오진 않지만 책 표지와의 조합과 사인물에 적혀있는 단어를 보면 아 이게 성에 관련된 컬렉션이구나 하는 힌트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이 컬렉션의 제목이 우리 그 얘기 좀 해요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에 관련된 걸 그것이라고 부르잖아요. 너 그날이야? 너 그거 있어? 너 그거 했어? 이렇게. 그래서 한 사서가 우리는 언제부터 성을 계속 대명사로만 부르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었고 그럼 그거 한번 제목으로 해서 사람들이 바로 이해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고 이 컬렉션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우리 그 얘기 좀 해요 라는 침대 배경의 이미지와 책 제목이 사람들한테 좀 힌트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디스플레이를 같이 해두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컬렉션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전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서관의 여러 활동과 이어지는데요. 마을과 만나는 활동이나 도서관 안에서 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우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마을 포럼처럼 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 주인공이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몸에 관련된 진지한 대화라는 포럼의 주인공은 몸을 바라보는 몇 가지 시선이라는 컬렉션이었고요. AI 시대에 인간답게 산다는 건 뭘까? 인공지능 시대의 일과 삶이라는 주제의 마을 포럼에서는 AI에 관련된 컬렉션을 같이 깔아두었습니다.
이런 풍경이에요. 마을 포럼은 도서관 한복판에서 서가를 다 한쪽으로 구석으로 밀고 한가운데에 컬렉션이 직접 전시됩니다. 그래서 패널한테도 꼭 이 컬렉션을 살펴보고 관련 자료나 아니면 부족해 보이는 논문들 혹은 기사들 같은 전문 자료를 좀 권해주세요 하고 약간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번에 왔던 패널은 김상욱과 김겨울 작가였어요. 그래서 이 두 분한테 각기 다른 분야의 책을 추천해서 이 컬렉션을 채워주십사 요청을 드렸었고요. 또 도서관 밖으로 나가는 사례를 좀 가져와 봤어요. 사실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책을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게 중독적인데 서점도 사실 이제는 많이 다른 곳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서점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도서관도 서점이랑 발맞춰서 활동하는 게 되게 즐거운 경험인데 한번 같이 예시를 듣고 서로 힌트도 얻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지역의 영화제 같은 곳이나 장터 같은 데에 컬렉션을 딱 한 개만 가져가도 왠지 분위기가 더 살더라고요. 그래서 느티나무 도서관이 위치한 수지에는 머네 마을 영화제라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꾸리는 영화제가 매년 한 번씩 열려요. 그때마다 관련된 컬렉션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전시를 하기도 하고요. 또 도서관 근처 탄천에서 지역 장터가 열리는데 그 주제가 제로 웨이스트다 하면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된 컬렉션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깔아둡니다. 경기 지하철 서재라고 해서 도서관이 이제 지하철역에도 서재를 하나 만들어뒀어요.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컬렉션을 만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일상성이 가장 많은 공간이 뭘까? 가장 일상성으로 가장 가득 찬 공간은 어딜까? 하다가 지하철이다. 지하철 역사다 해서 거기로 나가봤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그 컬렉션을 들고 나갈 때 한 30인치짜리 캐리어에 모든 책을 막 우겨 담고 이렇게 덜덜덜덜 끌면서 마을을 막 돌아다녔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냥 한 군데에 좀 붙박이로 있어보면 어때?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지하철 서재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신분당선에 동천역, 정자역, 광교중앙역 세 군데에 있고요. 이 컬렉션들이 그냥 컬렉션 서가가 기둥을 둘러싸고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서가 운영을 지역 서점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컬렉션들 중에 절반이 지역 서점이 제안한 컬렉션이기도 합니다. 또 요즘 느티나무 도서관이 제일 힘을 쏟는 어떤 새로운 실험이 있는데요. 이 컬렉션들을 가지고 각 지역의 다양한 장소로 떠나보는 여행을 가는 컬렉션이라고 해서 컬렉션 버스킹이라는 프로젝트를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 저희가 여행을 갈 때도 좀 국내 여행부터 간 다음에 나 이제 좀 용기가 생겼어 하면 해외도 가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까운 데에서 좀 더 먼 곳으로 저희도 마을이나 지역 커뮤니티 범위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한번 더 넓은 데로 가볼까? 완전 새로운 곳으로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도서관이나 컬렉션 같이 책의 물성을 지닌 건 한 자리에만 있고 그 컬렉션은 항상 그 제자리에만 존재한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좀 깨보자 해서 버스킹처럼 그냥 완성도가 높지 않더라도 약간 얼기설기 가서 바람 때문에 막 음향도 너무 어그러지고 그래도 재밌게 하고 오는 그런 버스킹처럼 가보자 해서 컬렉션 버스킹이라고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이 컬렉션 버스킹의 시작은 2020년이었어요.
2020년 때 딱 도서관이 20살이 되었는데 그때 20회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도서관이 했던 이야기를 전시처럼 한번 꾸며볼까 해서 팝업 전시장을 저기 서울 서촌에 하나 만들어뒀는데요. 이 카드들은 뭐냐면 느티나무 도서관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컬렉션을 소개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한테 느티나무 도서관의 니은도 못 들어보신 분들한테도 도서관이 이런 공간이고 우리는 이런 곳까지 하는 도서관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걸어봤어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고 이걸 컬렉션을 꼭 수지, 우리가 도서관을 활동하는 수지에만 두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봐도 반응이 좋겠다 싶어서 여행을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컬렉션 버스킹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조금 컬렉션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시도한 게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라는 코너인데요. 빈 카드 한 장이나 컬렉션에 관련된 구절 하나를 새긴 카드를 그 현장에 두고요. 사람들에게 좀 질문을 받고 있었어요.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카드 한 장만 건네줘도 굉장히 많고 깊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의 질문을 지금까지 한 1000개 정도 모았고요. 그만큼 1000개의 컬렉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담 반 기대 반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촌 이후에는 전주 시청에 가봤어요. 시청 로비 그냥 시청 청사에 민원실을 이용하러 이렇게 환한 표정으로 뚜벅뚜벅뚜벅 달려오시는 분들한테 오늘 이 책 어떠세요? 하고 이렇게 책을 권하는 일이 되게 어렵고 생각보다 되게 즐겁더라고요. 사람들이 되게 색다른 공간에서 컬렉션과 책을 만나는 경험이 그분들한테도 너무나 새롭고 타서들한테도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원에 있는 작은 협동조합이 만든 신도시 양조회라는 맥주 펍인데요. 이 맥주 펍이 오픈할 때 아주 작은 펍인데 여기에 한번 컬렉션이 와보면 어때요? 이런 제안을 받아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술에 관련된 컬렉션을 들고 나가고 타이틀을 펍으로 간 사서 책을 만난 로컬 맥주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나갔더니 원래 한 달만 있다가 컬렉션을 다시 가지고 도서관으로 오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픈할 때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 컨텐츠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뺄 수가 없겠다 해서 그냥 책을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술맥을 하면서 책을 보신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고요. 이렇게 책에 관련된 것들, 술에 관련된 책들을 두기도 하고 같이 북토크도 하기도 했었고요. 작년에는 수지 근처에 있는 대학교와 협업을 해서 대학교 로비에도 컬렉션과 질문을 가지고 나갔다 왔고요. 한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전시 물품이 한번 되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어요. 컬렉션 자체가 도서관이 컬렉션이 완전 전시를 진행해보자 했던 거고 그래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그린 라이브러리라는 제목으로 버스킹이 전시를 하기도 했고요. 로컬 카페와도 협업을 해서 카페 전시 공간에 도서관 컬렉션을 가지고 나가서 시작부터 같이 좀 이 공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공간입니다 하는 걸 좀 컬렉션으로 소개를 해봤고요. 도서관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저희가 가게 될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합쳐보면 되게 색다른 컬렉션이 나오기도 하고 그게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는 힘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작년에 했던 도서관으로서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서점으로서도 굉장히 큰 도전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동백문고라는 곳이 느티나무 도서관이
위치한 용인시에 있는 한 서점인데요. 되게 동백이라는 지역을 터줏대감처럼 지켜왔던 곳인데 재작년부터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로컬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꿈꾸고 계셨어요. 그래서 컬렉션으로 응원해보자 하고 겁도 없이 이렇게 책이 수많이 꽂혀져 있는 공간에 또 책을 가지고 나갔었는데요. 이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코너를 싹 다 비워주셨어요. 그래서 도서관 컬렉션이 베스트셀러 코너를 이렇게 빼곡하게 메운 채로 2주 정도 있었고요. 책이 엄청나게 많은 공간에서 컬렉션이 갖는 힘이 있을까? 이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갔다 왔었고, 서점 공간에 책과 만남이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해서 서점 한복판에서 음악회도 열고 같이 그림책을 낭독하면서 좀 도서관에서 하는 문법을 서점에서도 같이 해봤는데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서점에서도 공간성이나 업종을 좀 뛰어넘어서 다른 지나 단체와 연결했을 때 색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건 이미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하고 좀 사례를 가져와 봤어요. 이건 뉴스레터인데요. 뉴스레터를 혹시 구독하고 싶으시다면 이것도 QR코드를 한번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뉴스레터는 물리적인 여행은 아니지만 발신을 하고 싶어서 만든 플랫폼인데요. 도서관이 컬렉션을 하나 만들면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잖아요. 실제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그런 컬렉션에 관한 뒷이야기 같은 코멘터리를 좀 사서들이 계속해서 쌓고 있고 그걸 다른 분들한테도 좀 공유하고 싶어서 뉴스레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컬렉션 코멘트를 구독하는 형태의 뉴스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리적인 여행부터 비대면 여행까지 좀 다양하게 컬렉션이 공간 밖으로 나간 사례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건 뉴스레터의 코멘트 같은 책 제목이랑 그 책을 사서들이 왜 골랐는지 구구절절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건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구독해 주세요. 네. 제가 소개해드린 사례는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좀 더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지금 같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어떤 그 사회적 문제를 건드렸을 때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불이익의 기준이 사실 도서관 차원의 불이익일 수도 있고 개인이 사서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개인이 약간 그 컴플레인 앞에서 주눅들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사실 조직 차원의 불이익,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을 대하는 태도랄지 사람들이 도서관에 대해 갖는 평판이 살짝 쟤는 왜 저렇게까지 불편한 걸 자꾸 다뤄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해? 이런 시선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번 겪어왔고 저는 이건 조직 차원에서 같이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어려움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그 대화를 할 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참을까?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회피 성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의 여지가 있는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좀 불편해요, 저도. 하지만 나는 여기에 사서로 있고 이 기회가 아니면 나와 다른 관점을 지닌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영영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알고리즘 세계에 살고 있다 하면서 일부러 불어 더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서들 같은 동료들, 업계 동료들하고 이런 경험에 대해서 나누면 나눌수록 대응할 때의 수위 조절이라든지 스스로 마음가짐을 어떻게 다듬어야 될지 좀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점의 경우에도 혹시 이런 컴플레인을 겪으시는지 한편으로는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가끔 책을 찢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저희는 그 책을 찢으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또 그것도 아카이브하고 시시콜콜하게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어요. 우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로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도서관에서의 많은 시간을 보냈던 자녀들이었는데 이렇게 사춘기가 들어가고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책 읽을 관심도 없어지고 책 읽을 시간도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도서 문화가 좀 더 발전되고 확장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학부모이자 서점을 운영했으면 하는 예비 운영자로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좀 더 책과 좀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혹은 도서관으로 오도록, 서점에 오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게 항상 좀 고민이고, 또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에서 당최 그들의 생각을 따라잡기도 힘들거니와 그들의 관심사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도서관에서의 사설을 하시면서 청소년들의 어떤 관심사에 대한 빅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책을 선정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들이 좀 도서관 책과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 청소년들이 책과 도서관과 가까워질 방법은 아마 저도 한 50년 뒤까지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서로 일한 지 이제 7년 차인데 7년 동안 딱 한 번 성공해 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도서관에 주호민 작가가 왔었어요. 신과 함께라는 웹툰을 그린 작가고 트위치라는 온라인 방송에서 굉장히 재밌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도서관에 청소년들이 많이 온 건 7년 동안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재밌어 할 때, 재밌는 걸 하는 것 같을 때 오는구나.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 혹은 읽게 하고 싶은 책 말고 자기들이 읽고 싶은 책,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게 도서관 혹은 서점에 있으면 알아서라도 온다. 그거를 이제 깨달아 가고 있고요. 장서에서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읽고 싶어 하는 책들이 웹소설인 경우도 있고 웹툰인 경우도 있는데, 도서관으로서는 장서에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한번 그렇게 선정을 오케이 하다 보면 정말 둑이 무너지듯이 다른 웹소설이나 웹툰도 계속해서 신청 자료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사고 이 다음부터는 사지 않을 것인지, 청소년한테 이런 이유로 사지 않지만 당신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는 여전히 되게 딜레마고, 그래서 어른들이 읽히고 싶어 하는 책을 수서하지 말자까지는 저희가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 지침이에요. 뭐 예를 들면 어른이, 저는 지금 학부모인데 초등 5학년 아이에게 외고 관련된 책을 읽게 하고 싶으니까 이 책을 구입해 주실 수 있나요? 하면 그건 조금 저희 도서관은 청소년이 직접 읽고 싶어 하는 책 위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라고 안내하고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안내하고 있어요. 요즘에 무슨 책 좋아해요? 라고 카운터에 앉아서 만나는 청소년들 10명한테 물어보면은 공통적인 책 한 권은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그 사람들한테 지금 핫한 이슈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읽고 싶은 거면 막 신청을 하거든요. 이 책 사주세요 하고. 그러면은 그 책이 지금 핫하구나. 유튜브 같은 곳에 검색해보면 그 책을 언급한 청소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인기가 좋구나 하고 이제 사설 빅데이터에 하나 쌓이게 되죠. 그런데 그 시기가 되게 교체되는 게 되게 빨라서 한 3개월이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할까요? 네.
월요일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들어주셔서 저도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